봄철이 되면 러너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요. 바로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일 겁니다. 공기가 안 좋은 날 진짜 마스크를 쓰고라도 달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계속 갈등이 됩니다. 근데 막상 또 쓰고 나가시면은 진짜 내가 이걸 왜 쓰고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요. 대기오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달리기의 어떤 퍼포먼스적인 측면, 뭐 기록적인 측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전체적인 건강 이런데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우선은요, 달리기 중에 호흡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평상시 우리가 휴식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성인들이 이제 이걸 환기량이라고 부릅니다. 환기량. 우리가 숨을 쉬고 숨 호흡을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공기의 볼륨, 공기의 양을 말하는데요. 이 분당 환기량이라는 게 한 8리터 정도 좀 됩니다. 8리터니까 꽤 커요. 저희가 생수통 보면은 큰 생수통이 한 2리터쯤 되죠. 그거 4개 정도쯤 됩니다. 요 정도가 정말 차분하게 조용히 숨 쉴 때, 정말 차분하게 있을 때가 한 그 정도 좀 쓰게 되거든요. 근데 4분 30초 정도쯤, 평균 페이스가 4분 30초 정도쯤 된다. 그 정도의 마라톤 하시는 분들, 엘리트가 아니죠. 그 정도면 마스터즈일 텐데, 마스터즈가 뛰실 때는 얼마를 쓰느냐? 62리터 씁니다. 62리터. 엄청나게 많이 쓰죠. 자, 그러면은 엘리트 선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지? 2시간대로 달리기를 하는 엘리트 선수들은요 115리터를 씁니다. 진짜 많이 씁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을 때 8리터를 쓰는데요. 일반적인 마스터즈가 4시간 30분 되면 4시간 30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평균 정도 좀 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62리터, 2시간대 들어오면은 115리터로 증가한다는 거죠.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때보다 8배, 최대는 15배 많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시간당 오염물질을 흡입하는 양도 당연히 많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시간당 오염물질을 흡입하는 양이 엘리트가 제일 많죠. 115리터를 들이마시니까 제일 많죠. 근데요, 42.19km라는 마라톤 레이스를 전체를 두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누적된 양 있죠. 누적된 호흡량을 봤더니요. 그때는 엘리트 러너보다 4시간 30분대를 달리는 러너가 훨씬 더 많습니다. 22% 총량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점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러닝 이코노미가 떨어지면서 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호흡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코스의 4시간 30분이니까 레이스 자체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엘리트 선수들, 프로 선수들보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러너들은 호흡기를 통한 데미지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뭐 어떤 연구들 보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뭐 엘리트 선수들이나 마라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실 때는 나는 이 선수들보다 더 안 좋은 데미지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는데, 이 대량으로 들이마시는 먼지가 우리 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일단은 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좀 안 좋은 영향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요. 이 두 가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다른 만큼 우리 몸에 주는 데미지도 완전히 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 PM1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머리카락 굵기 한 5분의 1 정도 혹은 7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좀 걸려요. 코 점막이나 기도 이런 데서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콧물 나오거나 목에서 가래 같은 게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데서 걸립니다. 근데 걸리기도 하지만은 기도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폐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여기서 걸러지고 또 폐까지 들어오죠. 근데 폐 속에 만약에 얘들이 들어온다. 미세먼지입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심하면 폐기종이나 천식 같은 것들, 이런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사실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PM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치명적이에요. 입자가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던 미세먼지는 폐에 들어오면 거기서 그래도 뭔가 염증이 일으키고 끝나거든요. 근데 초미세먼지는 폐에 들어오게 되면요, 폐포를 통과해 버립니다. 너무 작아서. 그러면 어디로 가요? 모세혈관이나 혈액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거기에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게 되면서 혈관 벽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협심증이라든지 또 심하면 뇌졸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중증의 그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뇌세포까지 파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먼지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배출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오는 먼지가 있으면은 얘들이 또 나가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디까지 배출되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 찾아보니까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미세먼지는 그래도 기관지라든지 그다음에 가래 같은 거 만들어져서 통해서 걸러지기도 하고 폐에 들어와도 염증 작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혈액 속에 녹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자연 배출이 조금 굉장히 어려운 그 정도 사이즈라고 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입자가 너무나도 작아서 세포막을 이렇게 넘나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문제가 좀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밀어낼 수 없는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탄소화합물로 또 그런 초미세먼지가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얘를 밖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 중금속과 같은 것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밖으로 잘 나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관리청이라든지 환경부 같은데 이제 연구 자료 같은 것들 찾아보면 폐포를 통해서 혈액으로 침투한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그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는 대식세포 이런 것들을 약간 그 제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의 그런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거 갖다가 제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입자가 너무 작고 또 중금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탄소화합물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식세포 자체를 얘가 공격을 해가지고 얘가 좀 그 대식세포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는 없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만성의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초미세먼지가 배출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전혀 배출이 안 되는 건가? 진짜 전혀 하나도 배출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것도 극소량이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가지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많으면은 그래도 문제가 좀 덜 하겠죠. 근데 유입되는 속도에 비해서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적은 양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죠. 공급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나가는 것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빠져나가는 시간도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온 초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시간, 반감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몇백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길면은 몇 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건 워낙 연구마다 좀 데이터가 달라가지고요. 어쨌든 이게 몸에 들어오면 나가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 근데 미세먼지 안 좋은 날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마시고 불과 한 1, 2개월 정도나 몇 달 뒤에 혹은 한 며칠 뒤에 갑자기 또 공기가 또 안 좋은 날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양보다 들어온 양이 압도적으로 많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이게 되게 되면은 혈관도 좁게 만들게 되고 혈전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도 유발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도 초미세먼지가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직접 이동을 해가지고 치매
혹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위험성까지 높인다라는 그런 연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별의별 걸 다 들어오는구나. 혈액을 통해서만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후각을 통해서도 다이렉트로 뇌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러너분들은 일반인들보다 일상 뭐 하루나 일주일을 놓고 보면은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고 특히 야외에서의 공기양 흡입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 속도가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찾아보는데 좀 겁나더라고요. 원래 좀 이제 약간 엄살기가 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관건은 뭔가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우리가 뭐 갑자기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유입되는 양을 줄이는 게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좀 나가는 양을 포함해서 축적되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계속 이런 초미세먼지를 막 경고 같은 게 뜨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뭐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당분간 젊을 때 이런 하시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이게 계속 누적되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시대 또 다른 해외 데이터들 봐도 공기가 안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노년기에 이런 수명의 문제 혹은 폐질환 관련된 문제들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달리기를 하는 도중에 우리 몸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겠죠.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혈관 속으로 들어온 초미세먼지는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심각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초미세먼지가 세포 내로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우리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달리기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기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상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 아주 깊숙한 곳부터 손상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리기 할 때는 산소를 이용해가지고 산소를 이제 우리가 보통 태운다라고 얘기하죠. 산소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일단 타격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퍼포먼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각종 화석 연료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좀 활발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와 그런 함께 일반적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도 함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너들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공격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와 함께 일산화탄소까지도 같이 많아지게 돼요. 특히 방금 얘기드렸던 이 일산화탄소라는 거는 산소보다 한 240배 정도 좀 강하게 우리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 근육으로 가야 될 산소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산소가 원래 붙어야 되는데 여기 일산화탄소가 다 붙어버리게 되면서 산소가 붙을 게 별로 많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달리기 할 때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좀 유산소의 영역 자체가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무산소 영역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문제 생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달리기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제 저산이 좀 빨리 쌓이게 될 거고 저산 역치에도 조금 더 저산 역치가 좀 더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저산 역치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토콘드리아에도 트러블이 생긴 상태잖아요. 산소 공급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은 날 그때 평소에 달리던 페이스하고 공기가 안 좋은 날 똑같은 페이스를 달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후자의 경우 공기 안 좋은 날은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이게 그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길 쪽을 달리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외곽 지역에 차량이 많이 없는 곳을 달릴 때는 이런 자동차에서 나온 매연, 뭐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적잖아요. 근데 완전 도심지에서 차량이 정말 많은 곳을 달린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달리기를 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훈련량의 어떤 훈련 강도의 조절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아, 트러블이 생기는 건 알겠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기록이 얼마나 차이가 나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근데 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별다른 우리 러닝 퍼포먼스에는 영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스포츠 메디신이라는 저널에 발표되어 있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게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브라운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연구를 한 겁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정말 오랜 기간입니다. 이때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리고 뭐 휴스턴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미국에 있는 9개의 주요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250만 명 이상의 완주 기록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대회 당일날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단 1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그냥 1 마이크로그램이라고만 얘기해 드릴게요. 1 마이크로그램이 증가할 때마다 남성 러너는 평균적으로 32초, 여성 러너는 평균 25초가 기록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1g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수치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막 10, 20, 30씩 팍팍팍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죠. 어쨌든 1 마이크로그램마다 남자는 32초, 여자는 25초 평균 기록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치가 10 정도만 높아져도요. 몇 분 단위의 기록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연구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퍼포먼스 저하 현상을 이제 경험한다고 하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상위권은 고통스럽지만 빨리 끝나고 말아요. 근데 4시간 30분 혹은 5시간 언더로 달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훨씬 더 데미지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초보자가 이런 공기 안 좋은 날은 더 조심해야 된다. 예전에 제가 어딘가 데이터 조사할 때 미국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었는데 선수들도 그때 중장거리 선수들 조사한 거 보니까 기록이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데미지를 입는다. 그거를 항상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대예요. 선수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는 이게 달리기를 할 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죠.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좀 심한 날 달리기를 한 그룹들, 이런 그룹들은 맑은 공기에서 달리기를 한 그룹들보다 운동 직후 24시간 동안 우리가 근육 손상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그런 지표들을 체크해 봤더니 당연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많은 날 달리는 사람들이 그 손상이 계속해서 돼 있는 상태. 즉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회복이 잘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이 다시 재합성되고 이렇게 성장이 아니고 성장 호르몬 나와가지고 우리가 재생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느려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달릴 때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은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회복까지도 더뎌지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많은 날 달리기를 하고 초미세먼지 많은 날 달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휴식 시간도 충분히 가지지 않고 또 다시 또 공기 안 좋은 날 또 달린다? 또 충분한 휴식 취하지 않고 달린다. 이러면 이제 2배, 4배, 8배 이렇게 점점 데미지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러닝 관련돼 있는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 러너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어요. 막 미세먼지 심하고 초미세먼지 심한 날도 그런 거는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런 건 다 핑계다. 뭐 혹은 그럼 미세먼지 때문에 안 달리는 것보다 미세먼지 마시고 달리는 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더 많아요. 미세먼지 있다고 안 달리면은 더 건강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좀 계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의사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의사분들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심한 날 절대 달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생각했을 때는 미세먼지 많아도 나가서 달리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저는 그럴 때는 항상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을 딴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니까, 내 몸은 내 거고, 그러니까 그냥 안전한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급적 그럴 때는 뭐 트레드밀 달리거나 그러거든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보시면,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시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문제인데, 최근에는 조금씩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플랜 B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뭘 할까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할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 루틴 같은 것들을 만들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선택합니다. 밖에 미세먼지 심하네? 이제 어떡하지? 그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뭔가를 하는데 이미 사실은 조금 늦었다. 예. 잘 하기 싫어진다. 그러면은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미리미리 여기에 대한 것도 좀 만들어놔야 됩니다. 미리 뭐 트레드밀을 달릴 수 있는 것들을 뭐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다른 보강 운동 같은 것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기준이 아마 근데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냐? 어느 정도가 되면은 나가서 달리고 어느 정도 되면 나가서 뛰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독일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 뮌헨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초미세먼지 PM2.5입니다. 이 농도가 55 마이크로그램에 도달하게 되면은 달리기로 얻게 되는 건강의 이점이 한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5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아주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역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시점을 55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55까지 달리면 된다는 얘기냐? 달려도 된다는 얘기긴 한데 이게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한계가 55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거고 55 마이크로그램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까지는 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제로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점점점 높아지다가 더 이상은 안 되라고 하는 부분이 55라는 것이지, 그거를 여러분이 55까지는 그러면은 괜찮아, 달려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사람마다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두는 영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넨에서 진행했던 이 연구 같은 경우도 평균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평균일지 아닐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람마다 이제 다르다 보니까 저는 저만의 기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쯤 됩니다. 40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강관리 앱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나쁨입니다. 나쁨. 초미세먼지요. 미세먼지 말고요. 초미세먼지가 나쁨이 아니고 아주 나쁨이었나? 보통 다음이 나쁨이고 좋음, 보통, 나쁨, 아주 나쁨인데, 그게 하여튼 저는 40 정도쯤 되면은 저는 초미세먼지 40 넘어가게 되면 잘 안 달립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 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두통을 느끼게 되거든요. 되게 민감합니다, 제가. 두통을 느끼다 보니까 달리기를 하게 되면 더 안 좋아요. 뛰고 나면은 기분이 상쾌해야 되는데 머리가 더 아파가지고요. 근데 이런 기준치는 사람마다 워낙 다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제가 일지를 쓰라고 많이 하는데요. 일지에도 공기가 안 좋은 날은 그날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퍼포먼스의 저하라든지 신체에서 변화 같은 것도 써보시고요.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나는 대략 한 초미세먼지가 이 정도쯤 됐을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거 넘어가니까 굉장히 무리가 되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치를 기준으로 잡으시거나 그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내려서 잡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 드린 것처럼 55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55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그 이하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마스크 쓰고 달리면 되지라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제 과거 영상도 보시면은 K94 마스크였나? 그거 쓰고 30분 동안 달리면서, 물론 제가 방송하느라 말을 계속하면서
뛰긴 했지만은 이제 가끔가다 저도 이제 K94 마스크 쓰고 달립니다. 근데 진짜 버거워요. 버거워요. 그렇다고 K80은 초미세먼지를 또 많이 못 거르다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K94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진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달리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평소 여러분들이 플랜 B를 만드세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두 가지,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트레드밀에 달릴 수 있는 곳은 미리 알아보세요. 그래서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던가, 뭐 아니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미리 해두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 가서 트레드밀에 달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레드밀도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보강 운동 혹은 대체 운동. 보강 운동은 달리기를 좀 더 잘하게 해주는 운동이고요. 대체 운동이라고 하면은 다른 유산소 운동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 자전거 같은 것들. 근데 실내 자전거도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두면 공기가 안 좋아도 전혀 데미지 없이 그러면 이거 하지 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또 달리기 못하네, 짜증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아까도 쭉 얘기 드렸지만 공기가 안 좋은 날은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괜찮지만 누적이 되어서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뒤에, 여러분은 다들 나이 들어서도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 막 좋은 기록으로 신나게 달리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몸을 혹사시켜 놓고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또 건강하게 바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달리기 물론 건강이 좋은 운동이지만 늘 얘기 드리지만 적당해야 건강한 거지, 너무 심하게 하면 좋을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또 한번 굉장히 풀코스 마라톤을 비롯해서 고강도의 달리기를 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건데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공기가 안 좋은 날은 달리기 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달리기 끝나고 나서도 공기가 계속 안 좋다 그러면은 회복도 굉장히 더디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함께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달리기 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제가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80세, 90세 정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여기서 말하는 아프지 않는다는 거는 뭐 무릎 아프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폐 같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뇌의 건강도 있을 거고요. 그런 온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너무나도 좋은 이 달리기를 즐겁게 나이 들어서도 달리는 그런 러너가 되시면 좋겠습니다.